어이, 우리 정오주의 조선 동포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대부분 사람들 생각처럼 대립관계가 아요. 전제주의, 사회주의 중국이 자유민주 세계의 적이라 생각하지. 사실 아요. 오히려 사회주의 중국은 민주국가들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받침돌이요. 혹은 결론부터 말해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둘 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이들은 다 세계화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고 있어. 왜 이런가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어.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의 지금 중공의 통치를 소위 후지고 부패한 청제국 시대에 비유하고 있어. 봉건적이고 후지고 암묵한 청나라 같은 중화민공화국, 이것도 완전히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소리요. 청나라는 지금 중공의 중국인커녕 사실 현재 미국과 아주 닮았어. 또 하나, 등소평의 개혁 개방은 중국이 골기라 생각하오. 아요, 사실 그건 중국의 멸망이요. 내 관점들은 다 주류 관점과 다르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관계가 아니다. 근대화를 실패한 후진 청나라가 오히려 미국과 비슷하다니 무슨 소리야. 개혁개방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중국을 죽였다니 무슨 소리야. 일본의 메이지우시는 일본 민족이 골기라 보고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난 오히려 일본 문명이 쇠퇴라 보고. 같은 관점으로 한국 혹은 이번의 새 조선 문명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고 난 보고. 내 관점은 왜 대부분 주류 사상과 다른가? 그것은 내가 현재 대부분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나 혹은 학자들과 비해 인류 문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류 문명의 본질은 무언가란 물음에 다른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이런 특유한 문명관 혹은 문명사관을 가진 나는 현존 교육계통과 주류 학자들과의 판단이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서 내가 터득한 인류사관으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인류 문명인가, 인류 문명의 본질을 정의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진짜 관계는 무엇인가, 왜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의 멸망인가, 왜 조선반도 문명은 중국 대륙보다 더 상류 문명인가, 남한이란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남한 혹은 현존 조선 문명은 이제 사실 멸망의 위기에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당신은 종교는 백성을 매혹시키고 노예화하는 통치자들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조경화 사조 속에서 종교는 무지한 백성들에 대한 사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널렸어. 그럼 종교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쿠데타는 나쁜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쿠데타는 진짜 나쁜 것인가? 또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은 그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배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이런 미국은 더러운 중공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친중을 하지 않고 친미를 하는 건 그저 미국이 더 강대하여 줄타기를 잘하려는 눈치 노름 뿐인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면이 있는 것인가? 약유강식의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진짜 도덕은 존재하는가? 지킬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는 실질적인 정책 논쟁을 못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제출한 이제는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지는가? 이런 물음들이 다 인류 문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쉽게 착각되는 과제들이요. 지금 주류 학계 언론들이 답은 다 틀렸어. 나 같은 인류 문명 사관의 리해를 가지면 역사관, 사회관뿐만 아니라 개인 가치관에 관한 것, 그리하면 보수란 진짜 무엇인가? 성공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있는가? 비천한 출신이지만 한계 대국 정상에 오른 모태똥은 영웅이라 볼 수 있는가? 사람이 사는 삶의 의미란, 즉 인생의 의미란 그 최종 답안은 무엇인가? 현재 조선 여자들의 결혼 상대들의 경제 조건을 엄청 따지는 현상이 맞는 것인가? 왜 조선인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왜 한국의 출산율이 이토록 낮은가? 학교, 사회 등이 생기는 왕따 현상, 한국 군내 갈구는 상하급 문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당신들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접촉하는 해석들은 99.99108%다 틀렸어. 그저 개소리나 다름없어. 그러나 내가 말하는 문명사관을 이해하면 이 답들이 다 풀릴 거야. 나도 이전 여느 사람들과 같이 주류 사관을 가졌을 땐 위에 이런 물음들이 무슨 책 보고 누구 말해줘도 설득이 안 됐는데, 이 물음들이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보수주의를 처음 진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쏙쏙 풀려났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진보주의 성향의 고플레기로부터 어른으로 만들었어. 이제는 알만하오. 그것은 이전의 나는 현재 대부분 사람들처럼 인류 문명의 본질을 착각했기 때문이요. 이번 시리즈는 보편적 교육만 받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충격이 아주 클 거요. 처참하고 잔혹하더라도 진실을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왜냐면 내가 말한 진실을 외면한다 해도
후유증으로 아름다움 꿈꾸는데 지장받소. 영화 매트릭스처럼 빨간 약 먹겠나 파란 약 먹겠나 그 뜻이오. 영상 끌 시간 줄게. 3, 2, 1. 빨간 약이요. 간또 대갈 미국 뒷돈받고 하는 일본 앞잡이 조선말 방송. 그럼 시작하오야. 하나 물어보게요. 미국은 무슨 제도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 생각하오. 미국은 사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오. 중국은 이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다. 혹은 독점 자본주의다. 관료 자본주의다. 뭐 이런 소리 들어봤지? 중국이 그 주제에 그 정도 시장 개방 가지고 무슨 자본주의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미국은 자본주의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아이, 미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면 누구의 자본주의야? 사실 남조선은 자본주의 맞지만 미국은 아니요. 자본주의라면 그 말만 떠나 나라의 국책, 방향, 사회가 돌아갈 때 자본의 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그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제일 부자 마윈이 일본과 한동안 잠적했죠. 소문으로는 마윈이 그 전에 중공 당국에 불려가서 신문 받으면서 귀싸대기 맞았다는데, 진짜 기토 맞았나 안 맞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체포령도 없이 공산당이 중국 제일 부자를 마구 불러서 기토 박아놓은들 마윈이 뭐 어찌 달리겠니? 중국 최상위 부자들이 공산당 앞에서 오라 하면 뽀듯이 가야 되고 기토 쳐놓고 가봐라 또 아무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법적 수단이 중국에서는 없다는 게 문제지.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갖고 이 주인이 노예가 잘못을 저질러도 말로만 타이르고 때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그저 그 주인이 개인 선택, 매너일 뿐이지 노예주와 노예란 관계 본질은 변하지 않아. 어느 날 주인이 경영 스타일을 바꾼다면서 야를 개처럼 팬들, 야가 어쩔 건데. 야는 노예일 뿐인데. 자본이 뭐 결제권은 고사하고 수시로 손찌검도 당하고 찍소리도 할 권리 없는 본토 자본, 이게 자본주의라고. 2021년 때부터 중공이 알리바바, 텐센트, 핀도더, 징동, 지혜토등 등 30몇 개 중국 대기업을 불러서 막 조져버리고 막 구조조정 해버리고 실권을 맘대로 다 뺏어버리죠. 자본가들을 마구 노비처럼 휘두른 나라가 자본주의라 보면 좀 우습지.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이 나라 결책을 좌우지한다, 사회의 운영을 주도한다가 자본주의다라는 의미에서 미국을 진짜 유지 지탱하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의 자본은 중앙 세력에 꼼짝 못하지만 미국의 자본은 지방 세력의 견제를 너무 받소. 지방 여러 공동체, 종교 조직 등 민간 조직의 힘, 여러 지방의 큰 유세 가족들의 힘, 이런 지방의 친분, 종교, 혈연으로 얽힌 지방 공동체들이 미국은 너무 강대해서 마냥 자본의 투입으로 근본상 이런 지방의 강대한 생태를 투과를 잘 못하지. 미국 대선이 직선이 아닌 선거인 제도인 것이 바로 이리 강대한 각 지방의 힘이 한 표인지. 선거법, 규칙, 정책들도 각 주마다 서로 다 다르고, 그래 선거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 이런 거 조사하자면 엄청 시끄럽소. 이런 미국의 지방 세력은 봉건 시대의 제후국들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어. 그 주요 특징이 바로 미국의 민간이 무장되어 있고 지방 독립무장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오. 때문에 미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봉건주의요. 미국이 봉건주의라고 놀랍소. 사실 미국이 짙은 봉건 성격을 강조한 건 내가 처음이 아니고, 나도 미국에 망명한 류중영이라는 중국 학자한테서 처음 들었어. 그 사람은 미국이 봉건성이 짙다 했는데 내 보기엔 봉건성이 짙은 건 일본이고 미국은 그냥 봉건주의 그 자체요. 그럼 봉건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당신은 봉건제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 계급사회다, 세습제다, 여러가지 정의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런 건 다 겉으로 보인 것일 뿐, 사회 속성을 판단할 때 그 실질적인 권력구조를 봐야 돼요. 권력구조, 권력의 생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한번 되새겨보게요. 봉화희제후란 이야기 있지 않소. 주요왕이 포살한 어른 미인인 첩을 웃겨보자고 한번 봉화를 피운 게 제후들이 외적이 쳐들어왔는 간에서 문지 먹으며 허겁지겁 지원하러 온 거 보고 포사가 피식 웃었다나. 이 여자도 나치만 빤빤했지 별 수평은 없구만. 하여튼 그런 게 진짜 다음 외적 견융이 쳐들어올 때 제후들이 방조하러 안 왔다는 동방 버전의 양치기 소년 비슷한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딴 거 보완할 수 있는가 하면 제후들이 열받을까나 안 온달까, 그렇거나 봉건 체제에서 천자의 봉화 때 그 연기가 명령이 아요.
전번에 속은 신하들이 저게 무슨 와이라고 생각하라 열받을까 막 아여온다고. 이런 신하란 새끼들이 막 아여오니. 직속 부하에 대한 행정령 혹은 군령이라면 상황이 진짜든 실수든 내가 뻔히 널 놀리든 까라면 까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재수없으면 더러봐서 신하들이 안 와요. 지방 제후들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독립체란 뜻이지. 그래서 봉건체제란 사실 다국체제 혹은 국제연맹체제를 보이지. 때문에 천자와 제후의 관계는 우리가 익숙한 군신관계 즉 소속관계가 아니라 형동생 관계지. 동생이 예상 형을 존중해야지만 집안 살림은 서로 따로 하지. 때문에 봉건제의 본질은 왕권의 세습이고 귀족제 사회 등급 뭐 이런 거 그치를 떠나서 더 권력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방의 독립자주 고도의 자치요. 그 주요 특징은 바로 지방이 독립적인 무장력량을 가지고 있어. 봉건체제는 중앙이 군에 대한 독점이 없고 이 나라의 여러 무장은 한계통이하여 즉 무력의 다원화와 지방화. 권력의 본질은 결국 주먹이거든. 칼잡이들이 여럿이란 건 권력 다원화가 돼서 권력의 고도 집중으로 발생하는 중앙 권력의 폭증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전제주의를 못한다는 뜻이요. 여러 계통의 군대, 지방의 무장들이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것. 권력의 다원화가 바로 봉건체제의 본질이고 그 주요 특징은 바로 무장, 무력의 다원화요. 하나 물어보게요. 남조선 정부가 어느 날에 폭정으로 돌변하면 남조선 국민들은 어찌해야 돼요? 군대에 반정부 군인들이 나와서 쿠데타 해야겠지. 근데 군대마저 이 전제주의 정부에 완전 장악되면 어찌해야 돼요? 무슨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자유를 지킨다는 건 개소리고 내부 공산주의자들이 외국 끊임없는 지원을 받고 침투에 선동에 얼마든지 법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홍콩의 법제 시스템은 영국의 법제 전통을 이어받는 남조선 정도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어. 지금은 어떻게 됐어? 아시아 최고 법治사회라는 홍콩이 순식간에 무법지대로 몰락하는 게 제도적 장치로는 폭정을 막을 수 없다는 좋은 증명이죠. 좋은 법들이 아무리 많이 통과한들 뭐 공산자들이 안 지키면 그뿐이지 자유를 지키는 건 총칼밖에 없어. 그러나 홍콩처럼 국민들이 총기 휴대를 못하지만 남조선은 다르고 홍콩처럼 침투 세력이 군대 경찰까지 장악했다 해도 홍콩이 없는 게 있지. 주한미군이 있는 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무장 탈취하고 전국을 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소. 때문에 남조선 좌파리들이 자신의 리상정부를 수립하려면 급선무가 꼭 미군 철수지. 남조선의 공산화 혹은 전제주의화의 최종 안전장치는 사실 미군이지. 이게 남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 총기 휴대가 자유롭지 못한 서방 자유국가들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다 미국이. 그래 지금의 미국 동맹국들에선 공산주의 정권이나 전제 정권이 폭력혁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이것이 바로 서방 자유국가들이 국민들이 총기 사유를 금지하여도 사회주의 혁명과 폭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에요. 과도로 권력 분산된 민주주의는 외부의 적이 제일 쉽게 침투 가능한 제도거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화를 하나 나치화를 한 게 한두 번이요. 나치가 민주선거에서 집권한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모든 공산주의자들 정권 탈취는 다 민주선거를 파괴 조작하면서 시작됐어. 민주제도는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취약한 제도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동맹국들 국민들 자유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미군이라면 미국 자신의 자유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뭐이겠어? 미국 자신이 폭정으로 돌변하면 어쩔까? 군비가 미국 이외의 첫 10등간의 군사대국들이 총합을 초과하는 미군이 폭정과 결탁하여 전제주의로 간다면 누가 막을 수 있어? 바로 다름 아닌 무장된 미국 국민 자신들이요. 그 세상 제일 강대한 부대도 시가전은 엄청 힘들거든. 수많은 국민들이 총 들고 시가전하고 게릴라전하면 군대가 인차 분열돼서 국민들 편에 서게 돼요. 정부 상대로 내전의 총소리가 나면 민심이 떠나간 게 인차 드러나거든. 그러나 무장이 안 된 시민들이라면 폭정에 시달려도 참을성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공포 속이지만 나라가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지. 그러면 군대도 반정부 라인에 서기 어정쩡해지고 폭정의 하수가 되기 쉬워지지. 사실 정부군과 시민군이 시가전으로 가기도 전에 국민들이 총기 휴대 자유만 있다면 정부가 폭정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져. 무장 시민 앞에서 정부는 꼭 창해진다니까. 중국 정부가 방역한다 치고 막 환자들 집안 쳐들어가서 사람 억지로 잡아가고 약물 막 투하해서 집에 인테리어 다망탱이 만들고 애완경 고양이랑 막 죽여버리죠. 중국 국민이 총기 휴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백성들이 무장만 풀리지 않았다면 폭정으로 갈 근심은 없어. 가령 미국 정부가 지금의 부드러움을 절대적으로 줄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미국 족발이들이 요구대로 민간 총기를 금지해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민간 총기가 사라진 순간 정부는 점점 태도가 거칠어질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야. 정부가 안 변하면 괜찮은데 그 보장이 없단 말이야. 정부가 착할 수 있는 보장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준 총인데 보장인 총을 버리는데 착해지길 바라는 게 웃기지. 자유국가들의 자유의 보장은 미국이 해주는 것이고 미국 자신의 자유 보장은 미국의 총든 국민들이 무장 시민들이 해주는 것이고 때문에 모든 자유국이 총기 휴대를 금지해도 미국만은 하면 안 되지. 미국이 무장 시민들이야말로 전 자유세계의 마지막 보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해하기 바쁜가? 근데 대부분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이 간단한 구조를 모른다고. 그러고 자꾸 미국 보고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미국이 남조선 보고 야 다 쓸데없고 너네는 너네절로 혼자 하긴 택도 없다. 결국 우리 니네 자유를 지켜주는 게다. 이렇게 대놓고 말해야 되나? 말했다간 개똥 자존심만 넘치는 남조선 국민들이 거품 토할 거고 거기다 좀만 선동하면 미군이 철수해라 지랄할 거란 말이야. 그래 그 말은 다 서로가 좋게 하지. 풍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지혜롭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 국민들은 우리 미국이 제일 든든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자존심 상하는 진실은 이절로 눈치채야지. 그런데다 자꾸 주한미군과 걸고드는 놈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개머저리가 하면 뻔히 알면서도 한국의 자유를 파괴하려던 작전하는 세력이지. 이전에 미국 코미디쇼에서 올리버라고 미국 조빠리 코미디언 새끼가 미국 보총협회 부장인가를 조롱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 식민지 전통에 총기 자유가 있었다. 지금 취소됐는데 왜 미국은 안 돼? 다 같은 영어권 국가, 영국 이민자들 현국가, 호주는 할 수 있는데 우린 왜 안 돼? 왜 안 돼? 제 똑똑한 척, 아는 척, 잘난 척 지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처럼 세계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있나? 이런 거 공개적으로 말 못한단 말이야. 야 이 씨발 호주 새끼들아, 니네 원래 자기전은 무장이 있어서 자신절로 폭정을 방비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던 게 이제는 우리가 너네 대신 지켜줘야 된다. 이 타락하는 민폐 새끼들아, 이런 말 대놓고 못하세요. 진짜 정보와 지식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게 많소. 이렇게 왜?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수식 없이 받아들일 체질이 없어.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매번 진실을 말하기 바쁘지. 알짜 정보, 진짜 지식들은 다 눈치로 얻는 게라고. 그러나 공개적 발언이 불편한 사람을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놈들은 진짜 비천한 머저리가 아니면 더러운 찌꺼기지. 아무리 최강 미국이라지만 사실 모든 나라들 대상에서 폭정 혁명 방비를 커버 못하고 구라파야 중요한 동맹국들 아시아의 일본, 한국 그 몇몇 중요한 데까지 하고 여력이 없어. 호주가 민간 총기를 심하게 규제한다는 건 사실 저절로 독립적으로 엉치답던 걸 심지어 이제 미국에게 엉치 내밀고 닦아달라 맡겠다는 게야. 이러면 미국은 부담이 커지지. 미군기 닦아줘야 할 나라가 하나 더 끼었을까. 물론 사고를 줄이려고 어느 정도 총기 규제가 있어도 된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건 각 지방 차원에서 해야지 절대 다 같이 감독해야 할 연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 안 되지. 야, 우리가 총기 자유, 우리 총기를 휴대하는 원인이 바로 너네 중앙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야. 미국이 몇십억짜리 총들이 존재하는 주요 목적이 바로 중앙정부를 겨누기 위함이라고. 너네 중앙정부가 바로 감시 대상, 피자인 주제. 너네 연방정부가 감히 세컨드 어멘드먼트에 손댄다? 이런 총기 규제 소리를 연방정부 후선인들이 서슴없이 한다는 건 이미 미국이 퇴화된다는 뜻이지. 너네 연방정부는 총기 규제를 입 밖에 낼 자격이 없다. 해도 그건 주정부, 지방들이 몫이지. 자유국들의 안전장치는 미국의 안전장치는 무장국민. 미국 정계가 족발이들이 애들이 죽고 있잖아 울매 불매 쥐어짜매 하는 선동을 모이게서 총금지가 실시됐다. 이 현존 국제 시스템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향수하고 있는 이 글로벌 무역, 글로벌 협조 시스템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폭주하는 미국 연방정권은 오히려 전 인류의 제일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40% 국방비를 차지한 미국 연방군이 폭정의 하수가 되었다. 어느 나라가 말릴 수 있겠소? 카나다, 멕시코, 남조선 군대가 한번 달래보겠소? 어느 나라도 못 말려. 근데 민간의 방대한 총기들이 잠자고 있는 미국은 이미 내부의 기존 무수한 무장단체들이 순식간에 반정부군으로 둔갑하고 미국이 폭정을 막는 걸 미국 무장 백성들이 내전으로 막을 수밖에. 미국이 과도한 총기 규제는 미국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나가서 모든 동맹국들이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자유가 무너지고 현존 국제 질서가 조각나고 현존의 인류 문명이 끝나는 겨.
족발이 놈들이 커피점에서 커피는 호로호로 들이키면서 무식하게 밤낮 총질하고 인명피해나고 치안이 저래갖고 저래도 미국 선진국이라니 이러죠. 미국 사람들 사실 다른 자유국가 사람들 대신 죽어주는 게라고. 미국 남부, 중부, 지방에서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화약 맛을 들게 하고 총질 가르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웃음은 아비빨이 하나 없고 진보주의자들한테 엄청 비웃음 당하는 이 촌스러워 보이는 무식 순박한 사람들이 사실 자유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체제의 받침돌이고 현존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허리뼈요. 그래 내 진보주의자들을 참 싫어하는 자신들도 즐기는 삶의 기초를 갉아먹고 그걸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한단 말이야. 기생충이야. 사실 제가 제일 무식하면서 입만 살아갖고 자기만 유식하다는 심한 환경에 절여서 잘난 척을 존나 잘하지. 미국 지방 redneck들을 놀리는 게 얼마나 유행이요. 좌빨놈들을 주요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이 세상 구조를 완전 볼 줄 모른 천진난만한 머저리들과 이걸 잘 알면서도 지 눈앞의 사욕 권리를 위해서 질서의 기초를 갉아먹는 기생충들, 즉 머저리와 악당들의 조합이지. 현존 국제 질서, 인류 문명을 지키려면 미국인들이 총기 사고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면서도 총기 자유는 지켜야 돼요. 이런 희생이 바로 자유의 대가가나.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자꾸 죽는 것 같지만 이런 불가피한 사고에 의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지.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자고 하면 죽고 죽자고 하면 살 것이다. 리순신이 아는 이 도리는 그들이 문화 본능의 세계였어. 미국 촌놈들은 리순신을 아는 사람 없지만 알 필요도 없지.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무수한 리순신들로 모여 세운 나라요. 자신을 보호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근데 운동하면 꼭 상하기 마련이야. 그러면 운동해서 상할까봐 자기 보호를 안 할까? 이 자유의 대가를 인식하는가 못하는가가 무한 폐연 방역에서도 볼 수 있죠. 중국 아들이 미국이 방역 중에 사람 많이 죽는 거 보고 봐라 너네 미국 자유 참 좋네. 그 자유를 하느라 병역도 차단 못해 많이 죽는다고 중국 새끼들이 인터넷에 사람 죽는 데다 대고 조롱해댔지. 지네 병 전파해갖고. 그래도 우리 중국이 강력한 정부 체제가 제도적으로 우월함을 증명했다 이러더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완전 틀린 건 아요. 난 중국이라고 듣다고까진 않아. 확실히 체제 제도적으로만 보면理論상 중국이 방역하기가 많이 쉽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리를 하나 듣게. 한 사람들 사는 마을에 병역이 터졌어. 다른 한편으로는 돼지 사양장에 돼지전병이 터졌어. 사람 사는 마을 촌장이 방역 조치하기 쉽겠어? 아니면 돼지 사양장 주인이 방역 관리가 하기 쉽겠어? 당연히 사람 사는 마을을 관리하기 바쁘지. 사람마다 제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교육하고 설득해서 조치를 따르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이상적인 조치들이 다 타협되지. 근데 당신은 돼지과 타협할 필요 있어? 돼지들은 이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변기장 있는 거 새끼 돼지고 늙은 돼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내서 따로 가둬두고 안 되면 생매장도 막 해버리고 돼지 사양장에서는 병역 전파 속도를 신속하게 저지시킬 수 있지. 이렇게 보여 확실히 돼지 사양장이 사람 사는 것보다 방역에서 제도적 우월성이 엄청 돋보이지. 맞지? 중국이라고 뭐 덧대고 까지 말고 승인해줄 건 승인해줍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은 사람질하기 그만두고 탁월한 제도적 우월성 있는 돼지 사양장 돼지로 태어나고 싶소? 하여튼 난 못난 사람이길래 중국의 저리 너무 우월한 제도가 체질에 잘 안 맞소. 난 이렇게 솔직한데 근데 왜 중국 아들은 우월한 제도라 국뽕에 들뜨면서 중국에서 외국 이민자 수가 폭증하고 지랄이야. 이런 부정 못할 제도적 우월성 바프가 있는 상황에서 진짜 중국이 미국보다 적게 죽었을까? 작년 말에 중국이 사람이 무더기로 죽어나갈 때 중국 방역당국이 매일 공포한 사망 수치가 계단위야. 전국이 매일 몇 명이 죽는다. 그때 중국 아들인데서 제일 유명한 말이 이제 보이 이 나라에 죽은 게 내 지인들 뿐이구나. 내 친척, 친구, 지인들 이미 몇이 죽었는데 정부가 공포한 수가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죽은 게 맨바로 다 내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네. 사양장에서 돼지가 죽어도 다 숫자가 기록돼요. 주인이 손실을 계산해야지 보험 배상을 위해서라도. 근데 중국인은 뒤져도 수치로 될 자격도 없어요. 중국 아들처럼 살 바엔 우리 좀 병 걸려 쓰러지더라도 중앙정부에게 백성을 마음대로 가둬두는 권유를 주지 말자. 방역이란 이 커다란 명분이 있어도 말이야. 중국인처럼 정부가 와서 맘대로 끌고 가고 집 못 나가게 문에 막 땜질해버리면서도 얼마 뒤졌는지 어떻게 뒤졌는지 영원히 모르고 살 바엔 우리 좀 더 죽으면서 병역 확산이 빨라지더라도 정부에 그런 거대 권력을 주지 말자. 대신 투명한 사망 통계도 할 수 있고
돼지 사형장처럼 우월한 제도는 우리 산만하고 미개한 미국 자유인들한텐 체질에 정말 안 맞는다. 그럴 바엔 우리 그냥 좀 더 죽을게. 똑같은 논리로 총기 난사 사건이 매년 난들 사람들 매년 죽어도 착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 든 무기는 못 놓겠다. 필사즉생 죽자고 덤벼들면 살 것이니까. 이런 자유의 대가를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딱히 뭐 리순신이 사적을 따로 배울 필요가 있는가? 너네 조선진들은 배워도 그 주제제. 밤낮 머리 싸매고 리순신을 연구하고 배웠다는 조선진들이 결론이 뭐야? 결국은 그저 반일이야. 물론 미국은 그저 괜히 자아무장할 수 있다는 뿌야지. 미국이 내셔널 가드, 국민경비대, 말로는 연방정부에도 책임을 진다지만 결국은 평시에 주정부의 지휘하에 있거든. 연방군과 다른 독립부대라고. 그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스테이트 펜포스, 주방위대가 있지 않소. 이거 완전 주의 직속부대지. 연방정부와 더 관계없어. 주장이 직접 지휘하지. 군비도 주가 부담하는 주의 군대고, 텍사스 같은 주는 독립해군까지 있어. 거기에 주경찰, 각 군, 시, 진, 마을의 경찰국들, 미국의 각 지방경찰들 다 연방정부와 직접 관계가 없거든. 왜 연방정부에 FBI, 샤우스라는 경찰 조직이 있어? 각 지방경찰도가 통일이 안 될까나 그렇지. 야, 우리 마사추세츠 어느 보안소나 력사가 다 너네 연방정부보다 오라다. 내 한참 아바이네 니 밑에 들어가라고. 이 코플레 같은 새끼가. 각 지방마다 다른데 보통 보안관은 당지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당지 카운티 정부의 소속이지만 선거로 된 자리이기 때문에 당지 정부가 이 사람 해임할 권력이 없어. 당지 정부도 못하는데 중앙정부 경찰이 지방 가서 지방경찰 지휘도 못하지. 뭐 직접 내려가 조사 필요할 땐 협조를 문의할 수밖에 없지. 협조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가는 완전 당지 경찰서 마음이야. 규정된 의무가 없을까. 그렇다고 지방경찰이 FBI를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지. 지방경찰은 당지 정황 잘 알아도 FBI는 여러가지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있지. 그래서 지방이 FBI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나 서로 좋게 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런 건 관습, 경험으로 하지. 규정된 행정 임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용의자가 일본 달아나면 한국 경찰청이 일본 경찰청의 협조를 요구하고 인원을 파견해서 공동 수사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어.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실 미국 각 지방 경찰국들은 실질적인 무수한 독립된 무장단체들이야. 통일 영도하는 하이러키 수직 구도가 없을까? 텍사스 주경찰 이름이 텍사스 레인저 디비전. 직역하면 텍사스 기병대라 할까? 경찰치고 이름이 이상하지. 왜냐면 이 안에 원래 자발적인 텍사스 레인저즈란 민간 무장단체던 게 힘이 커져서 이것저것 다 상관하다가 자기네절로 경찰국이 됐단 말이야. 동방의 관료 사회에서는 이거 상상하기 바쁘지. 림꺽정의 무리들을 조정이 승인했어. 그럼 너네 거기를 관리해라. 그래서 황해도 경찰국 이름이 림꺽정의 소년단이야. 혹은 충청도의 경찰국 이름이 홍길동과 아이들이야. 웃기지? 상상하기 바쁘지? 근데 미국은 정말 이렇단 말이야. 거기에 민간이 총기를 소지함으로 순민간 무장단체도 많이 존재하지. LA 폭동 사건 때 코리아타운 보호한 조선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임시적인 무장단체지.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민들이 무장단체 결성하고 구역 내에 들어오는 외부인은 경고 사격하고 그러면 반란이지. 아까 말한 오스트랄리아만 해도 아주 까다로운 총기 제한을 뚫고 합법적인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방어를 위해 어떤 렌시아 살인마를 쏴 죽인다 해도 불법이야. 너는 죽더라도 총으로 덮치는 놈을 쏴 죽일 권리가 없어. 웃기지? 하지만 미국은 아니죠. 동원해서 자기 동네를 지킨 루프 코리안 최고다, 대단하다. 전 미국 사람들이 찬양하죠. 다르지? 트럼프하고 관계 좋은 그 선거에도 트럼프를 절대 지지한 NRA 전국 보총협회라고 번역하는가? 그게 다 실질적인 민간 무장단체들이지. 심지어 사는 동네에 도둑들어도 동네 남자들이 모여서 총 들고 동네를 살피는 순화 조직도 앉은 자리에서 만들 수 있고. 미국엔 이렇게 중앙정부가 관할 못하는 크고 작은 무장단체가 수없이 많소. 그 전에 블랙 라이프 매터스 운동, 그 폭동 사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 국회에서 쌈짓걸만 하고 민주당 새끼들이 선동질만 하고 혼란 사태가 몇 달 더 가고 1년 가보 국민들이 참을성이 다 떨어지면 엄청 위험해져. 미국에서는. 왜? 그때는 국민들이 총 들고 나와서 직접 수습한다고. 너네 윗놈들이 못하거나 민간 무장단체들이라도 나와 질서를 다시 잡아야지. 그 다음은 너네 족발이 새끼들을 총으로 심판한다고. 국민들이. 거기까지 가지 말게 너네 잘해야지. 그때가 총구멍 앞에서 질질 짜지 말고. 미국 국민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 열받으면 내전을 일으킨다고. 민주제도 국회에 대한 믿음이 완전 떨어지면 국민들은 직접 내전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고. 이게 바로 위에도 말한 무장의 다원화지.
봉건 사회의 본질이 뭐랬어? 바로 무장의 다원화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봉건 사회에 처해 있는 나라로. 미국은 봉건 체제 국가라고. 이게 미국 제도의 진짜 정의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미국이 봉건 체제란 것만 인식하면 선진국이라면서 나타나는 미국의 소위 이상한 무식한 현상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봉건 국가는 각 령지 세습령주뿐만 아니라 그 밑에 독립무장을 한 해외 식민지도 있고 중앙 정권에 충성 맹세한 변방 유목 부락도 있고 경내 자치 권한이 있는 자유시도 있고 국왕이 해외 전쟁할 때 이 여러 곳에서 다 군대를 빌린다만 거기에 자유시에서 보낸 군대는 시민군이지. 시민군이란 게 어떻게 동원되는가 하면 자유시를 통치하는 여러 집단 뭐 상인조합, 대장장이 조합, 석공, 목공들이 조합 이런 길드들이지. 보통 땐 그저 집앞벌이 일하다가 필요할 땐 도시를 위해 국왕을 위해 나와 무기들을 들고 싸워야 돼요. 때문에 봉건 체제에서는 길드란 게 원래 현재의 공회, 노동조합 비스무리한 작용을 하는 동시에 또 독립적인 무장단체야. 그래 봉건 군대들을 보면 그 편성이 아주 복잡하죠. 국왕들이 직속 부대 내놓고 유니폼, 무기, 장비 통일된 게 없어. 다 각기 집에서 편한 무기를 들고 나온 게 까나. 미국의 대외 군사 활동은 연방 군대만 하지. 그래서 무기 장비가 통일됐지만 만약 미국 본토가 어느 나라에 침략당했고 그럼 연방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경비대, 주방위대, 각 보총협회, 경찰들마저 나와 싸우겠지. 그럼 딱 중세기 봉건 국가들처럼 유니폼, 무기 다 제각각이지. 딱 한 가지라네. 미국은 봉건 국가다. 그럼 미국은 그만하고 전통적인 유목민족의 불악사회는 어떤 체제요? 유목 생활 방식의 특성상 이동이 잦아서 강대한 중앙 권력이 생겼다 해도 기층에 대한 간섭이 아주 제한적이요. 매개 기층 부락마다 다 작은 자치사회지. 그리고 유목을 하는 상 다른 부락과 충돌하고 야수로부터 가축을 지켜야 하기에 남녀 다 서너 살부터 말 타고 발조기를 다 펴고 즉 유목민은 모든 부락이 독립적인 무장단체요. 칭기스칸처럼 인류사상 최강 인물이 나타나서 권력 중심이 생긴다 해도 기층에 대한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인류 사상 최대의 최강의 몽골 제국의 중앙정부라지만 대내로의 권력은 중국 역사상 제일 약한 중앙정권보다도 작지. 모한 폐엄 통제 시기에 한 중국 노친이 자기 남편이 심장병 발작해서 급진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24시간 내 핵상 증명이 있니? 통행증이 있니? 하며 아파트 마당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백발 로인이 세멘트 바닥에 납죽 엎드려서 머리 조아리면서 새파랗게 젊은 관리인들한테 빌어요. 옆에 남편은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고 그래도 안 돼. 거기서 죽어. 당의 명령은 우주의 법칙이야. 현재 절대 패권인 미국이라지만 대내로 무한 폐엄 시기에도 국민들을 집안에 가둘 수 있는 걸 상상도 못하지만 미국인데 개발리는 중국은 오히려 국민을 개처럼 다룰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이지. 대내로. 하여튼 이런 특성상 유목 민족 내에선 전제주의 폭정이 나타날 수 없어. 사회 무력이 다원화가 보존되고 민간 무장이 보장된다. 유목 부락들의 시스템은 봉건 국가 시스템과 권력 구조상 똑같소. 그저 생산 방식 주업이 다를 뿐이지. 유목 부락제 사회도 결국 역시 본질적으로 봉건 제도예요. 그리고 유목 민족은 고대 고전 시기 전 세상을 제패하지. 유라시아가 기후변화로 유목의 시대가 지나가자 구대륙에서 제일 사분오일 옥신각신 옹기종기한 농후한 봉건성의 구라파가 전 세계로 팽창하지. 그 중에서도 패자로 성장한 영국은 그 구라파 나라들 중에서도 제일 봉건적인 나라지. 진짜 패권 강국들은 다 봉건 체제야만 유지할 수 있어. 영국 대헌장이란 게 뭐요? 모르는 놈들은 그게 혁신적인 체제 개혁이요 개소리 하는데 혁신이라면 프랑스 이스파냐 전통적인 봉건 다원적 체제를 부수고 다 중앙 집권화로 가는 게 혁신이지. 봉건 체제는 원래 처연적으로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제도이고 대헌장은 그저 전 세상의 왕권이 팽창하는 유행을 거역하고 야 우리 영국 사람들은 쉽게 같이 들뜨지 말자 전통대로 원래대로 하기다. 이 봉건제를 다시 재확인하는 각서일 뿐이지. 즉 진보주의 역사관대로 보면 영국의 대헌장이야말로 사실 대반동이고 반혁명의 상징이지. 물론 진보주의자들은 또 좋은 건 알아갖고 대헌장을 진보주의라고 개소리 칠 수도 있지만 진보주의 관념으로 일관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소위 캐캐 묵은 봉건제도 유지를 다시 재확인한 각서일까나 대헌장이. 무슨 인권이고 진보고 아야 반혁명이고 반동이야. 근데 유행을 안 따르고 제일 고지식하고 반동적이고 촌스러운 영국 사람들은 제일 유행을 선도하는 프랑스, 이스파니아를 발라버리고 대영제국을 세우고 세상을 제패하게 되지. 영국 가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족 타이틀을 가지고 자랑하죠.
아직도 문화 속에 엄청 봉건 자녀가 많지. 심지어 이전에 BBC인가 어느 한 다큐에서 본 게 아직도 봉건 령주제를 유지한 동네가 있어. 소장농과 령주가 영국에 있어 아직도. 근데 뭐 소장농들은 이제는 령주를 이름 대고 부르고 우스개로 어떤 때 마이 로드 이러긴 하고, 근데 사실은 진짜 합법적 소장농과 령주 관계야. 동아시아에서 제일 봉건주의 자녀가 강한 일본이 유일한 비서방인 근대 렬강으로 자라난 것이 우연일까? 아직도 존재하는 일본의 종신고용이 바로 봉건제도의 잔여 풍습이요. 봉건제가 종신계야 고용이거든. 일본 영화 북의 영년이라 본 적 있어. 메이지 유신 후에 정치 투쟁에서 패배한 이나다 가문이 가신, 즉 사무라이들이지. 북해도에 유방당했지. 그때는 북해도 황무지라서 이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뭐 추위에 못 견디고 개고생하면서 여기를 버티며 개발했는데, 메이지 정부의 행정부문이 이젠 북해도에도 생기게 돼요. 메이지 정부의 간섭이 미치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 개척자들을 보고 자꾸 농장에서 기르는 말을 증용하고, 그래 참다 열받아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정부가 한바탕 혈투하는 이야기요. 이게 바로 봉건의 정신이요. 우리가 일본 땅에서 우리 이사를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금 걷어가자고. 조선진들 같으라면, 뭐 중국인들 같으라면 정부가 세금 달라는데 그 응당한 거 아니야. 봉건 정신은 그렇지 않소. 낸 데서 돈 받자면 내가 토론해야 돼. 마구 일방적으로 걷어내는 게 아니야. 미국 독립전쟁이 왜 났어?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국회에 대표를 못 보내면서 돈은 또 걷어가고 열받아서 일어난 게지. 미국의 독립정신이란 사실 바로 봉건 정신이요. 일제시대에도 뭐 만주의 조선 독립군 뭐 어쩌고 뭐 개뿔 쓸 때 있었어. 같은 조선 사람들나 삥 뜯어내 댕겼지. 진짜 일본의 만주 리익에 방해를 준 건 만주 토착 세력이나 조선인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그 자체야. 만주 개척하러 만주에서 자리 잡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본토 정부의 말 더 안 듣소. 만주에 감정이 생긴 일본 이주민들의 리익과 일본 본토 정권의 정책 방향이 충돌할 때 많거든. 근데 이 이주민들이 만주 상황 잘 알 뿐만 아니라 일본도 잘 알아서 일본 정부와 어떻게 투쟁할 줄 더 안단 말이야. 영국이 미국에서 손떼게 된 게 인디언들 때문이요. 같은 영국 출신인 식민지 이민자들의 반영 투쟁 때문이지. 자유의 정신이란 게 별게 아니고 바로 봉건 정신이요. 봉건 정신이란 바로 자치의 정신. 자유란 바로 봉건이고 자유란 바로 자치요. 우리 생활 방식을 우리와의 상의 없이 거칠게 간섭하려 한다. 우리를 정치 권력에 소외시키면서 세금을 받자고. 나의 시체를 밟고 시도해봐라. 더 간단히 말해서 자유란 바로 깡이요. 일본이 탈아론, 아시아를 탈출하고 구라파 국가에 참여한다. 일본이 이걸 성공하고 근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일본은 본래 구라파와 같은 봉건성이 농후한 곳이었기 때문이요. 더 간단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은 조선놈과 달리 아직 타락하지 않은 깡이 있고 자치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키는 작아도 불알이 구라파놈들 못지않게 든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 첫 세계적인 제국을 수립한 봉건적인 몽골 부락들. 봉건적인 구라파에서도 봉건성을 제일 많이 보유한 영국이 두 번째 세계제국을 건립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세계제국은 본토의 실질적인 봉건 체제를 유지한 미국이고, 근대의 청의 위치를 대체한 동방 패권국도 동아시아에서 봉건성이 제일 짙은 일본이 되지. 봉건 국가들이 혹은 봉건성이 짙은 국가들이 세상을 가지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지. 그러나 근현대의 모든 매체에서나 교육계통에서나 왜 봉건제를 미기하고 후지고 무식한 걸로 사람들에게 교육할까? 세계의 패권 중심은 언제나 봉건주의자들인데 이상하지? 세계 패권의 코드를 자기네만 독점하기 위함이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특별히 남조선 사람들 착각하는 게, 세상을 좌우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혁신적인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다 제일 원초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이고, 남조선 족발이 진보 청년들이 일본 가보면 왠지 아직도 무슨 게 구식이고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우리 한국놈들처럼 머리가 배뜩배뜩 돌지 않고 정당도 자꾸 바뀌어지지 않는 정치제도도 후져 보이고 아직도 노래를 다운받지 않고 음반을 쓰고, 이런 나들이 어떻게 선진국이지? 오히려 변화가 빠른 한국보다 못하다야. 변화에 민감하지 않지. 미국도 그렇고 영국, 일본도 그렇고 패권을 가졌던 국가들 엄청 촌스러운 면이 많소. 세상 제일 감성을 가지고 음악을 즐기는 오스트리아가 게르만 민족을 통일한 게 아니라 동방의 기사와 농사꾼 출신이 흙냄새 나는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고 제국을 건립하지. 풍자적이고 여운이 길게 가는 예술적인 영화나 델리케한 요리 문화를 가진 구라파가 아니라 빵빵 폭발음이 가득 찬 무식한 액션 영화나 찍고 어느 음식에나 케첩을 수평 없이 발라먹는 미국 놈들이 세상을 제패하지. 모든 촌놈들이 이기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가지는 건 꼭 꼰대와 촌놈들이야.
감성이 풍부해서 언제나 류행 최전방에서 너덜대고 베트남 반전 파티에서 섹스를 즐기는 히피들은 마약과 성병에 도태되고 그들한테 조롱받은 중남부 촌놈들의 아들딸들이 나라의 미래를 넘겨봤지. K-pop, 한국 영화, 드라마, 한류가 북적북적 떠들지만 그 모두의 무게를 곱해도 미국 영화 Forrest Gump 이 한 영화의 반도 못 미치고. 왜? 너네 조선진 소위 문화예술인들은 아직 인류 문명의 진수를 근본상 모르기 때문이야. 유치하기 때문이야. 청나라와 미국은 뭐가 비슷한가? 이 얘기도 한번 계속하고요.